혹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여러분의 다음 직장, 대출 승인, 심지어는 자유까지 결정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오늘은 수학자 캐시 오닐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 삶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기 시작한 알고리즘의 그 위험한 얼굴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꼭 무슨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학자 캐시 오닐은요,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이 질문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지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고들기 위해서 우리를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바로 캐시 오닐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이 시스템의 내부를, 그 작동 방식을 아주 잘 알았던 말 그대로 내부자였거든요. 그녀의 시작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수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으니까요. 그야말로 순수하고 객관적인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고 믿었던 수학의 세계에 있었던 거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녀가 월스트리트로 가면서 그 순수했던 수학이 현실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녀는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있죠. 바로 그 위기를 촉발한 금융 모델을 직접 설계한 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 붕괴는 그녀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이자 뭐랄까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순수한 학문이라고만 믿었던 수학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거죠. 그리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 위험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그래서 그녀는 이런 위험한 알고리즘에 아주 강력하고 또 좀 섬뜩하기까지 한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대량 살상 수학 무기.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어로는 Weapons of Math Destruction, 줄여서 WMDS. 이름만 들어도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 위험한 무기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아주 치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첫째는 설계 편향, 그러니까 코드를 만드는 사람의 편견이 자기도 모르게 시스템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둘째는 되먹임 순환, 이게 더 무서운데요. 편향된 결과가 다시 데이터로 들어가면서 편견을 점점 더 눈덩이처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불투명성이에요.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 안에서 작동하니까 누구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세 가지가 만나서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이 보이지 않는 무기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거죠. 바로 신용 점수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용은 공정하게 평가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신용 점수 알고리즘이 당신의 소득이나 상환 능력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사는 동네의 우편 번호만 보고 점수를 낮게 매겨버리는 겁니다. 가난한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못 받으니 경제적 기회를 잃게 되고 이건 다시 가난으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을 만드는 거죠. 결국 알고리즘이 기존의 불평등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다음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 바로 일자리입니다. 여기서도 알고리즘은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을 아주 높게 쌓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자동화 채용 시스템 왜 도입했겠어요? 사람이 하니까 편견이 들어가니 기계는 공정하게 능력만 볼 거다. 이런 장밋빛 약속을 했었죠. 근데요, 현실은 그 약속을 아주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아마존의 AI 채용 시스템 사례인데요. 이 AI가 과거 10년치 채용 데이터를 쫙 학습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데이터 대부분이 남성 지원자들의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AI가 뭘 배웠겠어요? 아, 여성 체스 클럽처럼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좋은 거구나 하고 잘못 배워버린 거예요. 결국 실력 있는 여성 지원자들을 계속 떨어뜨렸고 아마존은 이 시스템을 통째로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이 무조건 공정할 거라는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사례는 어쩌면 가장 우려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측 치안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범죄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 다음엔 저기서 범죄가 일어날 것 같아 하고 예측하고 그 동네에 경찰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효율적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애초에 학습시킨 과거 데이터 자체가 특정 인종이나 가난한 동네에 대한 과도한 단속 기록으로 이미 편향되어 있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그 동네만 더 감시하라고 명령할 거고 결국 편견이 편견을 낳는 끔찍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위험은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2018년에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퍼지는 속도가 무려 70%나 더 빠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알고리즘은 진실이냐 아니냐보다 사람들이 더 자극적으로 반응하고 더 많이 클릭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분노나 혐오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신뢰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암울한 현실 앞에서 그럼 우리는 그냥 무력하게 있어야만 할까요? 다행히도 캐시 오닐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문제 제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위험한 코드를 어떻게 무장 해제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그녀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ORCCA라는 회사를 직접 세워서 기업들이 쓰는 알고리즘이 과연 공정한지, 편향되지는 않았는지 감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하는 일을 시작했죠. 시스템 밖에서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변화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정한 알고리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4가지 핵심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문가의 감사를 통해 숨겨진 편견을 찾아내고, 둘째, 기업의 투명성으로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셋째, 시민 교육을 통해 우리가 직접 질문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규제를 통해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 4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무서운 무기를 해체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캐시 오닐의 메시지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만 그 알고리즘의 미래는 바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기술에 무력하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기술의 방향과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하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죠. 우리의 삶의 규칙을 새로 쓰는 이 코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도구를 그냥 지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감시하고 질문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그 선택은 더 이상 소수의 기술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시민인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책임을 함께 고민하는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